입력을 그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그 통보를 해도 그걸 지연시키고 못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줬는데도 네, 지연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용역비 현황인데요. 지금 맨 위에 보면은 캐리어넷 해가지고 186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상반기 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캐리어넷이 지금 소재지가 어디예요? 커리어넷이요? 네, 커리어넷. 우리 일자리 센터 위탁 했는데 회사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거? 일자리 센터에서 임용준대. 주식회사 동사는 이건 어디예요? 일자리 정책권? 주식회사 동생은 이거는 국내에 없습니다. 수익이야. 큐브 문화 이벤트 협동조합은요? 이것도 저기 국내가의 행사 계획도 이것도 서울가 없어요. 그러면 왜 캐리어넷 회사가 우리 지금 저기 일자리 센터를 지금 하고 있으면 가장 거기가 더 잘할 텐데 여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저기로 수익계획을 해준 거죠?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를 커리어넷에 줬는데요. 네. 이게 통역실자리 박람회 행사 대행은 이게 커리어넷에서 큐브나 이벤트 협동조합에다가 다시 커리어넷에 줬는데 거기서 또 이제 행사만 띄워가지고 줬다고요? 우리 모든 일자리 박람회하고 일자리 센터하고 상담사는 다 커리어넷에서 전체 다 그리고 91페이지 송탄산간 게이트볼 설치공사 실시 설계를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저 토목설계 업체입니다. 축구장 인조 설치. 아니요. 두 번째, 송탄산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실시 설계. 아, 요거는 저 비전 건축사 사무소라 가지고 건축회사에 됩니다. 건물이라. 네?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건물이라? 네, 게이트볼장 이게 해가지고 도움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 건축물입니다. 여태까지 평택시에서 엔지니어에다가 거의 줬지 건축사에다 주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거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전에는 이렇게 뭐 네. 마포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여기 송탄산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요거는 기존에 해놓은 방식하고는 틀린 겁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물로다가 처음부터 건축물로 간 겁니다. 제가. 그러면 졌어요? 지금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게 아니라 거기는 기존에 부지가 테이스장을 했던 곳이라서 토목공사를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구성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건축만 올려도 되니까 건축 설계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셔야지. 그리고 이 송탄산단 지금 이 용역비 지금 준 거 보면은 송탄산단에 대해서 전부 다 세 개를 지금 송탄산단에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축구장, 게이트볼장, 송탄산단 축구장 인조단지 설치공사. 그러면 이거를 한 군데다가 설계를 시켜가지고 복합적으로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어떤 그 집단성을 갖고 같이 맞춰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따로따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건축 사업팀에서 공공 건물은 다 이제 거기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떼어서 이제 건축 사업팀에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조단지 설치공사는 건축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토목공사니까. 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송탄산단이라는 그 산단 운동장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군데서 주관을 해가지고 봤을 때 합리적인 게 나와요? 따로따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기존 이런 거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한 군데 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사 말고도 지금 송탄산단에 요번에 공사한 게 또 있죠. 전반적으로 뭐 배수 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한 걸로 제가 지금 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순이 없어요. 어떤 수순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다른 공사 가기 위해서 장비가 진입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보도블록 걷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진행하다 보니까. 왜? 한 군데서 주관을 갖고 했으면은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도블록 자체에다 또 깔아놓은 데다가 어떤 보니까 그냥 밀고 그냥 들어갔더라고. 새 보도블록 깔는데 장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 여기가. 그럼 한 군데서 주관을 했으면 무슨 공사 끝내고, 무슨 공사 끝내고, 무슨 공사 끝내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그런 현상은 안 벌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집을 질 때 기소를 치고, 벽돌을 싸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리고 그러지. 이쪽 기소만 쳐놓고 공사하다가 이쪽 벽 허물면서 들어가서 또 기소 치지는 않잖아요. 예, 의원님 향후에 동일한 공사가 있으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어디서 한 부서가 기업경제과가 주관 부서면 주관 부서에서 물론 건축은 떨어뜨려주고 또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면은 효율적으로 순번을 정해주든지 그 다음에 마무리 공사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해도 되니까 당신네들은 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십시오. 여기는 언제부터 정해만 줬어도 그런 현상은 안 벌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은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5년도에는 85만원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75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하다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하자 없이 박람회 같은 경우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할 때 하자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체 돈을 드는 건 아니고 일부 그 전체 들어갈 비용에서 이제 일부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국비 85만 원, CV 85만 원 해가지고 이제 한 업체당 17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1페이지 보면 지역 지식 재산 창출 지원해가지고요.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재단법인이죠. 경기 테크노파크. 네. 거기에다가 계속 보면 특허 및 출연 비용 지원이면은 여기하고 우리하고 어떤 연관 계약을 맺고 계속 평택에서 나오는 특허는 여기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이거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제 기업이 특허를 내기 전에 이제 그쪽 업체에 이제 특허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기술 특허 내는 거를 기업을 테크노파크에 와가지고 이제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건수당 얼마씩이든지 연간 계약이라고 물어보는 게 왜 2015년도하고 2016년도가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 특허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특허 건수가 2015년도와 2016년도가 같은 특허를 내더라도 어떤 특허를 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건데 예산이 똑같고 잔액은 또 다 썼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돈 한도 내에서 특허라든가 이런 거를 기술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돈은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2천만 원 그냥 예비성으로 그냥 최대 한도가 이제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화일리 마을회관 건립해가지고 지금 4억을 지금 책정해가지고 마을회관 건립 규모 해가지고 한 50평으로 져가지고 지금 2층을 졌어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에서 지금 한 거죠? 이 사업은 그 발전소 주변 네. 그 특별지원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미군기지 이전을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져주는 거,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문제가 있어, 서로가 금액이, 예산의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전 사업비보다 더 큰 또 4억을 해줬어요. 물론 발전소 주변에서 어떤 그 협의를 한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마을회관을 진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평택의 상식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준해서 해줘야죠. 건축가에서는 1억 2천인가 주잖아요. 지금 1억 3천. 아마 이게 네. 안화리가 이제 오송면에 거기 이제 복합화력 발전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재원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이제 배려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때문에 최소한 집행부가 있는 이유는 조정의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는 4억을 해줬고 어디는 1억 4천 해줬고 미군기지원 사업을 하면 한 3억 해주고 어디는 마을회관에다가 뭐 저기 금으로 칠하고 어디는 뭐 저기 흙 칠해나? 같은 우리 행정부 내에 있는 똑같은 저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부터는 저희가 뭐 전체적인 거를 최소한 기본은 네. 맞춰줘야지 네. 기준을 다음에 의견이 안 나온다고요. 네.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기준을 잡으세요. 아, 면적이 좀 넓어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거 해가지고 물론 이해를 하지만 거의 마을회관의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1, 2층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위임에서 지원해 주는 거, 미군기지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발전소 주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아, 밖에서 시민들이 예. 보고 그거를 짓고자 하는 분들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서 져주는 건지 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디는 매덕을 져준데 왜 우리는 700개 갖고 안 져주냐 그 말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평택의 어떤 기본적인 주관 형평성이 깨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맞춰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아무리 네, 어떤 네, 특별 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내려와서 한다고 그랬지만 그리고 126페이지 포순 레포츠공원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 조성공사를 왜 기업정책과에서 했죠 이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소 주변 특별 지원 자금으로 그 나와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를 지금 어디서 한 거예요? 시재생과에서 했는데요. 네.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네. 발전소 주변 특별하게 그 업무가 저희 기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정책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16억짜리 공사에서 지금 감액이 7,300 됐는데 감액된 부분이요 발생토사 유용사업비가 절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형상이나 현장을 보지 않고 이거 설계를 했나? 당초에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이제 그 사토를 이제 갖다 이제 저 사토에는 그 반입되고 이런 부분을 한 10kg의 그런 비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토사 유입비를 다른 데서 공짜로 갖다가 네. 매립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토 유입비를 절감을 해준 네, 거예요. 그런 부분이요. 근데 당초 이제 설계했었을 때는 그게 이제 확정되지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택시에서 사업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영해서 이제 거기 직접 그냥 무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 감액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요 1,700만 원짜리 사업 대상인데 일단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등기구 저기에요 12개소에서 22개소로 10개소가 늘어났어요. 근데 사업비 증감은 250만 원 정도밖에 증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한 12개에서 22개소를 하면 10개가 늘어났으면 거의 한 40%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렇다면은 예. 계약 금액을 맨 처음서부터 잘못 산정이 됐다고밖에 거꾸로 생각하면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지금 잘 봤는지 예, 별도로 설명. 제 생각이지만 이게 등수가 그맨 처음에 계획된 아니죠. 달라질 수 사업 있고. 대상지 시설이 12개 있었어요. 예. 거기에 지금 1억 7천으로 계약 금액이 돼 있는데 증가가 250만 원이 증가되면서 10개가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 이 증가된 숫자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면 이게 다 완공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꾸로 역추적으로 들어가고. 네, 자료를 드리고 이제 제 생각이지만 이제 그 등수가 처음에 그 계속 여기 그 사업 대상 시설별로의 등수가 우리가 최초에 생각한 것보다 작아서 늘어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바로 그 부분 제가 좀 네, 추가로 자료를- 설명드리면 늘 푸른 요양원에서 당초에 이제 그 등수가 감액이 좀 됐습니다. 감액이 이제 당초에 보다도 이제 82개가 감되고 그다음에 그 시립송탄 어린이집도 감이 이제 3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추가된 부분에서 그렇게 많지 않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실질적으로 처음에서 개소수가 이렇게 늘어난 비율만큼 이렇게 사업 변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거 지금 설명해 주는 게요. 굉장히 늘푸른 요양에서 한 70개소 줄고 어린이집에서 3개 정도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10개소 늘어났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초수급자 대상자 가족에서 늘었으면 몇 등을 갈아줬는지 몰라도 그러면 250만 원 정도 늘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본다면 추가적으로 늘어난 장소가 10개 장소가 추가적으로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등이 몇 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7개가 늘어난 겁니다. 당초보다. 그 개소수는 10개소가 더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127페이지 아까하고 연관돼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송탄 산단 인조잔디 설치고사 이제 이건 공사예요. 공사인데도 보면은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보차도 경계석 수량, 이형 철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한 게 지금 8,400만 원 늘어난 게 화강성 설치, 유형 축구. 화강성 설치면 유형 축구니 그 다음에 보차도 경계석 수량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할 때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경계석 하나에 몇 미터, 두께 얼마, 그러면 조달청 가격 얼마, 그래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몇 미터면 딱 나오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이제 그 운동장보다는 이제 그 약간 계획거를 좀 운동장을 좀 높였습니다. 운동장을 이제 높이다 보니까 단상 부분이 너무 이제 그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단상도 일부 이제 높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상을 높이고 그래가 이제 마감 처리를 당초에는 계산이 여기 안 송탄 됐었던 산단 거죠. 있잖아요. 예? 마감 처리까지. 송탄 산단 저기 설계 당시서부터 총 예산하면서 그 다음에 공사한 내역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설계서부터 솔직히 공사하는 부분부터 순서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128페이지) 일자리 경제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인데 왜 하수도에서 문제가 계속 생겨가지고 이거 지금 정리 다 됐어요? 하자보수는 거기서 하자보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하자보수 원인이 뭐였던 거예요? 그럼 연결을 네? 오수관하고 연결을. 그리고 감독관 없었어요?
이 15억 정도 되는 공사인데 하수만 5억 공사요. 하수구만. 그러면 하수만 5억 공사면 그래 범위도 넓지 않잖아요. 그리고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배관에다가 해라. 요즘엔 3D로 해가지고 딱 찍으면 딱 나오잖아요. 광타. 그래서 설계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우수관에다가 오수관을 갖다 꽂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우수관에다가 오수관을 갖다 꽂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모르시고? 연결을 잘 아니면 연결 부위 공사를 잘 우수했다고. 아, 오수- 영주했다고. 그러면 오수관에다가 우수관을 꽂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막혀가지고 역류를 해서 위에 풀어내. 과장님 저기 역류를 하는 거 있잖아요. 하수관 오수관에다 역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단에 꽂을 때 역류를 하는 거지. 역류하는 거는 하수관에다가 우수관을 꽂거나 우수관에다 하수관을 꽂아도 상단에다만 꽂으면은 역류라는 거는 큰 국지성 비가 안 왔을 때는 역류를 안 합니다. 이건 역류했다는 거는 상단부 하단 부분에다가 꽂았기 때문에 역류를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고 그쪽에도 문제가 되고 물이 안 내려간다는 거는 공사 자체가 전부 다 하단에다가 꽂고 공사 지침을 안 지켰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집은 그러면 한집 파서 다시. 그리고 역류했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레벨을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역류를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국지성으로 비가 왔을 때 역류를 했을 때는 그건 이해가 가지만 평상시에 역류를 하면 역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물이 안 내려간다는 건데 역류는 거꾸로 친다는 건데. 역류를 잘못시켜가지고 그 역류에서 냄새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타가지고 다시 가져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해결됐어요? 다 해결하고 집주인하고도 다 같이 그 현장에 있으면 제대로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어디에서 뭐를 하면은 전문적인 게 떨어지면은 다른 바에다가 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행축이 우리 같은 건 거의 없어요. 아까 정리님도 얘기했지만 하수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관리가 그쪽에서 좀 받았어야 되는데 서로 협조가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산은 내려와야지 예산 쓰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바쁘다고 그래봤자 들은 척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행부의 가장 단적인 예가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번 기간간에 협조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기업정책과 MOU 해외통상 촉진단 파견 예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해외를 나가가지고 뭐 기업하고 MOU를 맺고 농협하고도 뭐 해가지고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저기 시장님께서 외국 나가고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올해 또 쌀 수출 계약 맺었어요? 쌀 수출 계약은 올해 저기 해서 20톤 나갔습니다. 20톤 나갔어요? 네. 그리고 다른 부분 다른 거는 없고 아직까지는? 네. 그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는지를 봐야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그게 거기서 싱가포르에서 쌀 소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나갈 거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한 거는 배 수출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좀 많이 좀 늘어날 걸로. 물론 시작이 있어야지 나중에 점점 그냥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단시적으로 해가지고 뭐 조금 하면은 솔직히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여비도 안 나오는 사업 같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거기가 이제 이번에 미국 간 거는 미국의 H마트라고 굉장히 한 매출액이 한 1조 5천 정도 되는 큰 물류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랑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계약할 내용이기 때문에 효과도 장기적으로 계속 나타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쌀 많이 먹는 거 아니고? 지금 배 말씀드려요. 배. 쌀 한 가지
쌀도 추가적으로 가능할 또 교민을 교민이 미국에만 해도 꽤 많이 시장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50만 된다고 교민이 불법 체류자까지. 그리고 137페이지하고 138페이지 보니까 일자리는 MOU를 협약을 합친데 이 MOU 협약 추진사항을 왜 내라고 그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간 대 기간의 그 약속이고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첫 단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LG 쪽이나 삼성 쪽에 혹시라도 MOU를 맺은 게 있나 해서 좀 내라고 그랬더니 혹시가 역시나 어떻게 보면 기업 지원과나 일자리 경제과에서 삼성이나 LG하고 MOU를 맺음으로써 또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많은 접촉을 함으로써 1차 협력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또 갈 수 있는 정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의 MOU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절실한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신성정 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지금 중앙시장하고 통복시장하고 지금 일자리 정책과에서 지금 청년몰을 하고 있잖아요. 이 청년몰이 우리가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어떤 중견기업이나 조그만 기업체로 커나가기를 바라서 지금 시작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저번에 송탄 청년몰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계셨죠? 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행사를 미뤘어야죠. 네? 본체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문도 못 열고 시멘트도 안 말려있고 창문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행사를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그런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전체 국비를 가지고 하고 이렇게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제 시장 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해놓은 거 주체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해라고 했는데 빨리 서두른 면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상은 뭐 개소식 같은 거는 사실상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안 해도 되고 네, 다 알리기 준비된 위해서는 상태에서, 개소식을 한다고 네, 했을 때는 네. 복합적으로 좀 해줘야 될 필요는 있는데 네. 거기서 주관하다 보니까 사업단장이 좀 그러면 서두른 협의를 부분이 했어야죠. 있더라고요. 네. 예, 저희 회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답니다. 솔직히 통복시장도 지금 보니까 예산은 지금 다 나갔어요. 예? 예산이 그 나갔다는 이유가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진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시장경영진흥공단에다 다 이렇게 납부를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거기 지출된 거는 3명 인건비만 지금 시장경영진흥공단에서 인건비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네. 한다 하더라도 네.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못했으면은 네.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라도 해놓고 어떤 저기 방법을 찾아야지 행사를 어떤 맞춰놓은 일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한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되죠. 어디가 됐든. 예, 앞으로 조정을 잘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시장도 지금 하수 재반시설도 도시기반시설도 지금 굉장히 빈약하게 거기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걸로 보는 위원도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구는 하수구는 그러면 공사가 모든 되고 재반시설이 다 됐으면은 진흥공단이 됐든 어디하고 협의해가지고 솔직히 일정에 의한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잔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지금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니에요? 앞으로 통보시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5페이지. 지금 명시비열 사업에서요, 15년도 9억 2천인데 지금 8억 1,600만 원을 지금 이거 명시비열 시켰거든요. 올해 이거 전부 다 지금 완공했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시 조성 도비, 서탄면 내천리하고 청북 한산 공장 밀집 지역 도로 포장공사.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소규모 개선 사업으로다가 이제 도비
따라서 이제 시비해가지고 이제 예, 예산 편성해서 이제 그 성탄 출장소하고 이제 안동 출장소 이제 건설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게 도로다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는 그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부 좀 보상들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좀 미진해서 이제 그 2월 내기 반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저기 시즌하고 개통했냐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 아무리 저기 좋은 거라고 그러지만요, 도비가 내려오고 매칭 사업이라고 했지만은 기본적인 준비를 해놓고 매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로 공사 자체가 저희도 이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 사업도 좀 빨리 올해 안에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도비가 이제 조기시킨 관계도 있고 한데요. 이게 이제 그 도로를 보상내야 이제 보상을 내려면은 이제 그 설계를 해서 이제 감정평가위에 이제 보상을 줘야 이제 그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면 이제 그또 공사를 한다든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 행정 절차 하는 데만 실질적으로 있을 때 1년을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안 해보고 그냥 일단 도비 내려오니까 기업하기 좋은 적이니까 우리는 일단 벌리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 받고 보자는 식의 예산으로 편성을 시킨 거 아니에요. 명시효 사고율까지 시킬 것 같았으면 승인해줬겠어요? 거기서도? 도에서도 안 해줬을 거고 시에서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번 사업을 저희가 신경써 하겠습니다. 굉장히 준비가 없는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간다면요. 이건 지금 산업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170페이지까지는 내부거래 예산 포함이라고 했는데 전입 전출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금 뭐 전입 전출금이라고 썼는데 관항목 중에서 목함까지도 움직인 거를 보려고 지금 내부거래 예산 현황을 좀 전출입금 포함해가지고 좀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산서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지금 달랑달랑 전부 다 써놓고 뭐 해당 없음 전부 다 했는데 관항목에서 지금 내부거래 전출된 거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거 승인한 거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큰 부분에서 지금 내부거래 전출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거야 뭐 예산서 보면 다 얼루 가고 했는데 예산에 변동이 있었을 때는 의회 변경 승인을 받게 돼 있죠. 그런 게 여태까지 평택시에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하를 좀 보려고 한 건데 지금 어떤 부서에서도 지금 보면은 큰 부분 뭐 기금으로 가는 거 일반에게 전출금 그리고 없다라고 봤는데 진짜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건 대답을 하십시오. 국장님이 결재권자니까 산업환경부에서 있는 내부거래 결제는 국장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 제출한 게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소한 예산의 투명성을 보려고 그런 게 있으면은 틀림없이 예산의 변동이 있었을 때는 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기본적인 거 예산서에서 움직인 거 빼놓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놓은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의원님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 그래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 아까도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어디 타 기관 협의, 의회 기관 협의 했던 게 없느냐고 지금 이거 지금 과제를 줬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LG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우리가 삼성, LG만 들어왔다고 밖으로 대외적으로 지금 꿈만 이렇게 무지개만 에드블루만 띄워놨지 실질적인 게 있는 게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고 보면은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으면은 끊임없이 타 기관이라고 보고 협의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없어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뭐 이런 거를 좀 합시다. 그 대기업하고 했을 때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냐고. 그래서 뭐 저기 저희가 그 LG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신정장에서 총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뭐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올 1위씩 예. 신성장 사업가에서 삼성화 때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좀그 총괄 신동장 사업가. 일자리 채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식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회 출석 현황.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기업정책과에서 지금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이게 지금 SOS 위원회인가요? 옴부드만 자문위원회죠.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한 분은 3번을 회의를 했는데 3번 다 안 나오셨네. 어떤 분이라고 뭐 말씀은 못 하겠는데, 그 뭐 저희가 참여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하면 그 정리하는 방안도 이렇게 이번에 생각해보고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우리가 정했어요. 그분한테 최소한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는데 이런 회의입니다. 참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가지고 안 나오면은 100% 이런 분들 같은 다음에는 저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참석률을 보자고 그랬냐면 어떤 뭐 참석해서 뭐 어떤 그분의 이력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놓고 나서 정회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위원들이 출석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일자리 정책과도 보면은 지금 두 분이 지금 계속 없어요. 뭐 협의회를 보면은 두 분 자체가 지금 계속 안 나와요. 꼭 제가 지금 전화를 위원회일 때는 꼭 드리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회의가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회의 바쁘신 분이면 그거는 회의보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참여 의지라고 봐요. 1년에 3-4번씩 해놓은 거를 최소한 뭐 보름 전이나 한 10일 전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못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연속적으로 일정한 부분의 분들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결국 여기다가 명단에다 넣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많이 남으셨어요? 그런 거 하시라고 했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